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앞으로 저희 코인아빠의 시장경제 채널에서는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와 이 확실한 수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맞게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수익을 또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안전하면서도 확실한 수익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리플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뉴스를 많이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 ETF 루머였나 이 프로시어스에서 공식 해명을 했다라는 기사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간단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4월 30일에 이렇게 출시를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4월 30일에 예정된 ETF 출시는 없다면서 추가 발표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4월 30일에 ETF를 출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로시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리플 ETF를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4월 30일에 출시를 안 한다는 얘기지, 지금 신청해 놓은 리플 ETF를 발행을 안 한다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인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까봐 미리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에는 시장이 현재 올라오다 보니까 리플도 같이 덩달아 올라오는 것이고, 현재 이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 현물 ETF 승인을 위해서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최종 데드라인, 결정 기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결정 기한은 바로 5월 22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5월 22일이 현재 리플의 강한 상승파동, 우리가 흔히 뭐 3%, 뭐 5% 수익 보려고 우리가 코인을 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리플에 투자하고 있는 이유는 리플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그에 따른 급등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리플의 시가총액도 워낙 높기도 하고, 이 리플의 가격을 끌어올릴, 앞으로 시가총액이 100조가 늘어나든 200조가 늘어나든 그만큼 급등을 시킬 이슈나 이런 재료들이 나와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게 사실 매번 나올 수는 없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안전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이러한 단기적인 파동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5월 22일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저희 소통방을 통해서 올려드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은 6월 15일까지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더군다나 SEC와 이 리플 간의 합의를 통해서 지금 잠깐 소송이 멈춰준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때 이런 시사점을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둘이 언제나 이렇게 치고받고 치열하게 싸우던 상황이었는데, 이 합의 논의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SEC 소송이 앞으로 계속 몇 년이고 길어지기보다는 현재 SEC 의장도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이 6월 15일 전에 오히려 리플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한 1%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만일 6월 15일날 되든 뭐 7월 15일날 되든 언제가 되든 간에 결국에는 이 소송이 마무리되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리플에 대한 ETF 승인 가능성이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내일 돼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22일도 중요하지만 6월 15일 이전에, 그리고 6월 15일 전후로 해서 우리가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를 정말 잘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또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리플 고래 투자자가 6,870만 달러치의 이 리플을 이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큰손 투자자가 거래소에 리플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이 리플을 보냈다는 것은 이 곧 매도하려는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87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되는 리플의 수량이 어떻게 될까요? 대략 이 930억. 자, 현 하나 기준으로 해서 9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가격으로 이 리플의 수량을 알아보게 된다면 대략 3천만 개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리플 네트워크가 활성도가 높아지게 되면 리플 가격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거 아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네트워크 활동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리플을 개인 지갑으로 많이 이동시켜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의 가격을 조금 어느 정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리플에 사고 있는 게 바로 에스크로 지갑에서 락업 해제를 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뭐 2억 개, 1억 개, 10억 개 이렇게 풀린 거 뉴스 기사를 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나오는 게 뭐 최소 1억 개부터 나오게 되는데 지금 930억 원어치입니다. 리플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3천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리 투자자가 물량을 던지더라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거의 없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자, 이 빨간색이 뭐냐면, 자, 이 1000만 개에서, 자, 1억 개 가량 사이를 들고 있는 고래의 흐름입니다. 자, 이 고래는 뭐냐면, 자, 보시면, 1억 개하고 1000만 개 사이에 들고 있는 고래들인 건 맞는데, 이 고래들이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뭐, 1부터 뭐, 100명까지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쵸? 그럼 이 지갑들의 총 합산 리플의 수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흐름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미 하락 전부터 해서 물량을 계속 쌓아가면서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상승을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가게 되고 또 이제 리플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고 싶으면 이 고래들이 물량을 던집니다. 2025년 1월 달에 자, 보시게 되시면 자, 이 당시에 이 고래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어떻죠? 자, 물량을 이미 그 전부터 차익 실현을 해왔습니다. 이미 앞에 시세를 강하게 줬을 때부터 이때부터 쭉 빠지죠. 자, 여기서도 쭉 빠집니다. 자, 여기서도 들어왔다가 또 빠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든 중장기적으로 보든 간에 이 고래의 흐름들은 여전히 또 강세를 보여주는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좋은 건 알겠는데 어디서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건데 어디서 판다? 자, 어디서 파냐는 말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건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왜 올라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갈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를 분석하고 이슈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를 이슈들을 체크를 하고 그 오를 이슈가 이 리플 가격에 반영이 되면 그때 올라가는 도중에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거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현물 ETF가 어떤 의미를 제대로 가진 거냐면 우리 기사를 보면 현물 ETF 자 승인됩니다. 승인됩니다. 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기간 수요입니다. 자, 이 기간 수요가 왜 증가를 하게 될까요? 현물 ETF이기 때문에 기간 수요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펀드를 저는 몇 번이고 만들어 봤습니다. 펀드를 만들게 되면 현물 자산일 경우에는 이 펀드를 만드는 자산운용사 측에서 현물을 사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펀드를 사는 자산운용사 자체가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출시했습니다 라고 딱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 이 기관 수요가 바로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을 보고 추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비트코인도 보게 되면 ETF 승인되고 나서부터 올랐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어땠죠? 이더리움은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관리가 안 돼서 30%에서 40%까지 급등이 처음에 나왔어요. 출시됐습니다. 동시에 30, 40%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비트코인도 한 25%, 3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겠지만 ETF 승인된다라는 것 자체가 급등이 30, 40%는 나올 수 있다. 자, 하지만 이후에 기간 수요가 어떻게 들어올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때는 대략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을지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관의 수요가 증가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아시겠죠? 지금은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리플 레저에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게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정말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몰라서 일단 이건 제가 잘 준비를 해서 내일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리플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시면 어차피 우리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을 드렸었던 이 3, 40%이 상승 구간에 우리가 최종 목표치를 잡고 먼저 ETF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들은 추후에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 코인 아빠가 또 다른 채널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 어제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이 코인들이 있는데 매수가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뭐 굳이 매수를 하진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지켜봐 주시고 왜 이 사람이 추천한 코인들이 왜 급등을 계속 하는 걸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애니메 코인이고요. 이 애니메 코인은 제가 보시면 27.8원 이하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추천드렸던 이유가 이게 고래 매집 증가 이유 때문이죠. 이 빨간색 선 보이신가요? 자, 이 선이 고래 매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27.80원 이하로 추천을 드린 거고요. 자, 최근에 버추어 프로토콜도 이 고래들의 매집량이 정말 많이 폭증을 했습니다. 40% 정도 올라가고 나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이 와중에도 물량을 계속해서 확보해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또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라고 하게 된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SV를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코인도 제가 저희 팩트경제 뉴스 채널에 이렇게 비트코인 SV 42,000원 이하로 추천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시피 이런 코인들의 고래 매집량이라는 게 결국 중요하고 고래 매집량이 급등하는 이런 폭증하는 이런 종목들에서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바로 급등이 크게 나온다는 부분이죠. 물론 제가 버추어 프로토콜까지는 추천드리지 못했고요. 비트코인 SV나 그리고 월러스도 고래 매집량이 상당하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제가 리플도 여러 번 많이 추천드리고 단기 타점들을 정말 많이 잡아드리고 매일매일 잡아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알트코인들 뭐 20%, 많게는 150%까지도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3%, 4% 먹으려고 코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다른 코인들로도 이런 좀 큰 수익을 드릴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께 3%, 5%, 10% 이렇게 수익 드리려고 리플로 추천드린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추천드렸던 종목이 애니메 코인 외에도 오늘 이슈가 있던 이 4월 29일 추천 코인 유니스왑 7,900원 이하 보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두 코인을 먼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코인 한번 쭉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이런 코인들을 뭐 고래 매집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보고 같이 추천드리는 것도 있는데 이 시장 안에는 안 보이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 경제와 관련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애덤 스미스가 또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말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코인을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통찰력 있게 보고 관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현재 오늘 리플에 대한 설명들이 좀 많이 길어졌다 보니까 오늘 유니스왑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니스왑은 덱스 거래소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CEX라고 불리는 게 거래소에는 CEX와 DEX가 있는데요. CEX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업비트나 빗썸, 바이낸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덱스는 이렇게 장외 거래라고 해서 그런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 결국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수익이 5천억 정도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죠. 실제로 코인들을 돈 못 버는 코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99%가 돈을 못 벌어요. 리플도 이제서야 몇 년 전부터 이제 겨우겨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5천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이전부터 계속해서 잘 운영이 되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니스왑이 정말 신뢰가 가는 코인이란 부분들이죠. 그리고
마저 말씀을 드리면 이 덱스 거래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레이어 1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레이어 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레이어 1들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 덱스 거래소가 엄청나게 급등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 역할을 했다면 이더리움의 캐파를 뺏어가고 있는 게 바로 솔라나 코인입니다. 이 솔라나가 2024년도를 빛낸 코인이고 이 빛낸 코인이다 보니까 이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이 마구마구 생겨났습니다. 솔라나가 성장을 하고 솔라나가 커지다 보니까 솔라나 계열의 코인들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계열이 바로 신규적으로 코인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성장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뭘 믿고 성장을 시킬까요? 그런 오래된 코인들도 아니다 보니까 실제로 중앙화 거래소,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이런 코인 거래소에서는 상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장을 시켜야 얘네들도 돈을 벌고 또 가격이 급등을 할 건데, 그렇죠? 그런 코인들을 바로 덱스 코인 거래소에서 바로 상장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 레이어 1이 초창기 성장을 할 때 가장 커질 때 나타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이 밈코인이 상장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밈코인 수만 보시게 되시면 정말 많습니다. 100만 개가 넘어요. 솔라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당시에도 시바이누가 유행하게 되면서 시바이누가 정말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하나의 생태계가 성장을 할 때 밈코인 상장수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수혜를 받는 게 덱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솔라나 계열의 덱스는 레이디움이 있고요. 그리고 BNB. 자, BNB 체인에 바로 덱스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팬케이크 수합입니다. 자, 다음 생태계 성장은 바로 이 BNB가 진짜 하나의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이걸 계속해서 대놓고 뭐 숨기지 않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나중에 경험을 해보셔야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에 BNB 체인이 정말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팬케이크 수합이 정말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레이디움이 350% 상승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말이죠.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우리가 이 BNB 체인 한 번씩 그래도 관심 갖고 메모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재료들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요. 유니체인의 TBL이 급증을 했다. 자, 그리고 2500% 급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행에 맡길 때 우리가 안정성을 보고 우리가 은행에 맡기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관처럼 생각하는 것은 1금융권에 당연히 맡겨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자, TBL이 높아졌다. TBL이 급증했다는 것은 예치금이 높아졌던 겁니다. 얘도 어느 하나의 1금융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이 자금이 락업이 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유니수합이 너무나도 싼 가격에 있다. 정말 너무나도 싼 가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고 또 확실한 수익을 볼 수 있다 보니까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요. 오늘 유니수합과 그리고 애니메 코인, 그리고 애니메 코인은 고래 매집 흐름들을 보고 추천을 드린 건데 매수하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매수 추천가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흐름 보고 나서 내일 영상에서도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